그게 국립 한경대학교. 드라마와 퀴즈가 뭉쳤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저퀄리티 드라마 별밤 퀴즈 극장 안 알려줘. 13번째 이야기 행복한 왕자. 이게 무슨 소리지? 뭐야? 동상이 울고 있잖아. 너 왜 그러니? 무슨 일인데 그래? 꼬마야, 왜 우는 거야? 나 꼬마 아니야. 나 행복한 왕자야. 럭셔리 블링블링 왕자 프린스. 꼬마든 왕자든 왜 울고 있냐고. 너무 불쌍해. 저 소녀가 며칠째 굶주리고 있어. 저 애? 어머, 볼이 쏙 들어갔네. 엄청 굶었나봐. 내가 봤는데 지난주부터 아무것도 못 먹고 밥을 토마토만 먹고 있어. 그지 같아. 방울토마토만? 네가 더 못이겠다, 야. 아니, 그 전에 맨날 고구마만 처먹더니 집에 돈이 온 개털이가. 그건 다이어트를 하는 거잖아. 다이어트? 그래,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하나만 먹는 거 있어. 돈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아니, 살 빼려고 안 먹는 거야. 뭐야? 괜히 울었잖아. 어? 내 진주 같은 눈물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 수도가에 가서 물이나 퍼마시든지 해야겠다. 도로 집어넣어야지. 맛있다. 그래, 걱정 마. 저렇게 굶어서 뺀 살은 금단 현상 때문에 다시 찐다고. 금방 토실토실해질 거야. 뭐? 금단 현상? 그게 아니지. 다이어트 부작용으로 살이 찌는 건. 뭔데? 궁금하니? 그건 안 알려줄 거야. 맛있다. 별밤 가족들이 정답을 알려주세요. 요. 급격히 살을 빼면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대사량을 줄이게 되고 자연히 체중은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를까요? 요.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추가되는 샵 8001번. 인터넷 미니 게시판, 스마트폰 미니 어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는 공짜예요.
마룬5의 One More Night 6647님의 신청곡 듣고 오셨습니다. 자, 별밤 퀴즈극장 안 알려줌 13번째 드라마 행복한 왕자 왕자 역의 황재성 씨였습니다. 조현우님, 이거 유나 언니 목소리예요? 하셨어요. 제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저네요. 아, 정말 네. 그래요. 그리고 황재성 씨 명품 왕자 연기의 반응이 하설이님, 동성 너무 찌질하게 울어. 울지마. 권경민님, 더러워. 하셨습니다. 네, 이하 동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나친 다이어트 후에 다시 살이 찌는 현상을 묻는 문제였죠. 정답을 맞히셨나요? 정답은 요요 현상이었습니다. 죽일 놈의 요요 현상. 최영임님, 요요 현상. 3122님, 저 부르셨나요? 열심히 지방 모으고 있네요. 요요 현상. 6980, 요요 현상이요. 지금 제가 겪은. 그러니까 어차피 요요를 겪을 거면 그냥 먹자고요. 먹고 운동해. 천천히 뺍시다. 자, 정답자 가운데 3분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별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에 빅스와 함께 돌아올게요. 너의 머리 위에서 빛나던 그 별을 다시 보고파 함께 들었던 그 노래가 나의 귓가에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평균 키 181.8cm 바람직하죠. 네. 평균 신체 비율 7등신 이상 훈훈하네요. 평균 성격 남자답지만 은근 허술하고 은근 귀엽다. 아하, 바람직하고요. 평균 나이 21.8세 부럽다. 좋습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속을 들여다봐도 바람직한 그룹 빅스와 함께합니다. 별밤 초대석. 자, 한 분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하던 코너를 밀어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빅스의 NC 켄씨. 안녕하세요, 빅스 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어서오세요. 귀염둥이 멤버카 켄입니다. 꾸잉 뿌잉. 저 맨날에 반응이 안 좋아도 그냥 계속하는. 네, 계속 들어보시죠. 자, 터는 재미 털리는 재미 둘 다 가득한 분 라비. 안녕하세요, 빅스래퍼 라비입니다. 이분이 입을 열면 다들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할 때 목소리가 크지만 얘기할 때 굉장히 작거든요. 발음 좀 괜찮아졌나요, 레오씨?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라디오의 제왕 레오씨. 라제로. 보이는 라디오에 최적화된 비주얼 홍빈씨. 안녕하세요, 어서 빅스 오세요. 홍빈입니다. 아니, 점점 더 잘생겨져. 어떡하면 좋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나이는 제일 어려도 신체 발육은 최고입니다. 빅스의 몸 담당. 안녕하세요, 혁씨. 빅스의 막내 혁입니다. 네. 아니, 혁씨도 정말 더 남자다워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애기 같은 티가 이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20살이라 우리 효기가 네. 효기가. 네, 애기 네. 티 많이 벗었죠. 그래요. 소개를 그냥 맡기려다가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한 분씩 특징을 좀 잡아봤어요. 어떻게 좀 만족하십니까? 전 만족 못합니다. 네, 켄씨. 저희 둘은 네. 난 켄씨, NC? 만족하는데요. 만족해요? 네. 그럼 나도 지금 켄 씨만 만족을 못하는 걸로 그러면. 네. 어떻게 해드릴까요? 일단 고정을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저는 네. 저도 최적화된 비주얼이라고 해주시고 네. 그리고 신체 발육도 최고라고 해주시고 최적화된 비주얼과 최고의 신체 발육을 가진 네, 그리고 나이는 중간이지만 나인 중간이지만 몸 담당이라고. 몸 담당. 네, 네. 복근. 켄 씨. 그래요. 오늘 제가 또 얻어먹은 것도 있고 하니까 오늘 네. 그냥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요. 오늘 켄 씨 팬분들께서 도시락도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아유, 참. 얻어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선님, 오늘 별밤 진짜 바람직하구만. 크크크 하셨어요. 자, 원래 이 시간에는 NC 켄 씨와 함께 사랑 이야기 LOVE를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네. 라비 씨도 전에 한번 짝사랑 코너에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저 와서 갑자기 와서 이제 네. 제 달달 떨리고 갔어요. 추억을 선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네. 아니 처음에 아무 말도 안 할 것 같다가 결국엔 다 얘기하고 갔어요. 전부 다 물어보니까 다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재밌었는데 네, 저도. 언제든지 또 놀러 와 주세요. 네, 물어봐 기다리고 주세요. 있겠습니다. 저한테 허락 받고 오세요.
네. 맞아, 그때 캔한테. 캔이 없었는데 너무 재밌었죠. 재밌었어요. 아니, 그 나름의 재미가 있죠. 또 켄 씨 나름의 재미가 있고. 그쵸. 그렇습니다. 캔이 없어서 잘 네. 된 건 아니고. 그럼요. 제가 없으면 안 되죠. 네. 되나? 안 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와봤더니. 그래요. 아이 아무쪼록 사실 오늘 빅스 LOV를 해달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다른 멤버들의 사랑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캐려고 하지만 그래도 가끔 쉴드도 쳐드리고요. 네, 너무 적나라하게 파헤쳐지지 않게 도움을 맞아요. 드리고 있는데 네, 뭐 아는 사람 얘기로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제 친구가 뭐 이런 식으로. 제 친구가 제 친구의 동생이 그건 라비가 저는 없는 것까지 라비가? 다 끄집어내고 있죠, 저는. 라비 씨 얘기 많이 하는 거 못 들었어요? 예. 네. 여기는 없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래요. 잠시 후에 LOV는 차차 한 분씩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라이브 초대석은 빅스 6분과 함께 할 건데, 오늘 정오에 앨범이 공개가 됐습니다! 벌써 올해 4번째 활동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분기 빅스예요. 분기별로 날씨가 변할 때마다 나와요. 진짜 바쁘게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여느 다른 아이돌 그룹을 봐도 사실 빅스만큼 이렇게 성실하게 계속 하는 친구들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성실 빅스라고. 네. 열심히 할 거예요. 이번 앨범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대망의 저희 빅스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이고요. 부두라는 정규 앨범인데, 이제 저희가 컨셉이 저주인형입니다. 저희 빅스 멤버들이 저주인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틀곡은 저주인형이고, 그 외에도 굉장히 빅스의 색깔이 담긴 곡과 여태까지 빅스에게 못 보셨던 모습이 네. 담긴 곡들도 많고요. 7번 트랙에 라비 자작곡도 있고, 뭐, 굉장히 괜찮은 꽉 찬 알찬 앨범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쵸. 아니 트랙 수가 15트랙이고요. 네. 인스트루먼탈 트랙은 하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네. 버릴 노래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정말 기네요. 이거 되게 팬분들이 딱 이렇게 손에 들면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도 되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 앨범들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번엔 특히 정규 앨범이라고 부담감도 되게 컸고 그리고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저희의 성장한 모습들을 한 곳에 다 담은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사진도 너무 멋있고요. 진짜 한층 더 성숙한 어떤 빅스의 완결판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맞아요, 앨범인 맞아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인형처럼 찍었어요, 인형처럼. 사진을. 그래요. 네. 지금 딱 펼치니까 켄 씨가 나오네요. 켄 씨를 딱 펼치니까 시크릿 나잇이 나오네요. 라비 씨 자작곡이 굉장히 수위가 높아요. 뭐가 높아요? 가사가 삶이 화끈했어 라비가. 안 참. 화끈해. 그렇게 안 봤어요? 아무튼 앨범이 나온 오늘 발매가 됐는데 네. 오늘 처음으로 별밤 이렇게 와주셨어요. 어디 이렇게 다른 동네 들리지 않고 그럼요. 바로 이렇게 직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라디오로는 첫 방송이죠? 그쵸, 라디오로는 저희가 첫 방송이고 네. 라이브도 지금 첫 방송이에요. 아 라디오. 진짜요? 그렇죠. 라디오가 첫 방이니까. 감사합니다. 음악 방송은 지난주에 컴백을 했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사실 얘기도 좀 많고 그러긴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아무튼 이렇게 컴백을 하게 됐는데 네. 어땠어요? 일단 사실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고 되게 기대가 됐어요. 이제 활동을 하기 전에 저희가 해외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대망의 서울 쇼케이스를 앞두고 계속 준비를 했던 거라 사실 되게 한국 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근데 그래서 공개하고 한 날 되게 너무 기뻤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랑 주신 것 같아서 팬분들한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새벽 3시까지 그날 모니터를 했어요. 네. 근데 진짜 멋있어요. NC는 빅스 부심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게 근데 진짜 장난이 최고, 아니라 근데 딱 이렇게 캔이 처음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딱 나와요. 저희 네네. 퍼포먼스를 이렇게 딱 시작을 하는데 저 처음부터 끝까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오기 전부터 계속 대박이라고 막 연습실 영상을 보여주는데 아니 연습실 영상을 봐서 뭘 어떻게 알아요? 아니, 너무 이렇게 다들 후질거나게 맞아요. 그런 영상을 막 그걸 보여줬어요. 보여줬다고? 미안하다. 그래서 막 진짜 멋있어요. 이제 NC의 머릿속에는 모든 게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와 이거 죽이지 않아? 이거 죽이지 않아? 이러면서 누가 봐도 추리닝 차림이에요. 어쩐지 반응이 좀 시원찮다 했어. 아이 근데 무대를 네. 보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럼요, 진짜 멋있어요. 너무 색다른 너무 모습이었죠. 진짜 아무튼 NC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이번 빅스 앨범 정말 다채로운 곡들도 수록되어 있고 타이틀곡도 정말 대박인 것 같은데
자, 라이브를 먼저 청해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리로 준비할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빅스 별밤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들 많으실 테고요. 지금 새 멤버 이외에 다른 멤버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죠? 이 다른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들 많이 보내주세요. 네, 문자번호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미니, 스마트폰 미디 어플, 모바일 메신저도 열려있어요. 자, 빅스의 정규 앨범 타이틀곡 저주인형 라디오 라이브 최초로 청해 듣겠습니다. 나를 불러니까 맘이 아플 때 내게만처럼 난 널 원하는데 시간을 돌려줄까 마음을 갖다 줄까 잊을 수 없을 땐 가져야 하잖아 나를 믿고 따라해봐 그는 내게 돌아온다 내가 널 울린 만큼 내가 다 울려줄게 다 이루지리라 가질 수 없다면 그냥 널 위해 살겠어 얼마든지 나면 다칠 준비가 됐어 이제부터 잘 봐 내가 뭘 하는지 너라면 난 뭐 아깝지 않은다 이름만 대 누구든 내가 더 괴로울 거야 다 이뤄지리라 안길 수 없다면 날 밟고 일어서 누구도 함부로 널 못대하게 어떤 이유라 해도 난 내가 필요하다 널 위해 싸우는 인형이 되줄라 아픈 눈을 지금 감고 너를 위해 달려간다 제발 나를 떠나지만 마라 네가 원하는 건 다 가져다 줄게 다 이뤄지리라 망가진다 해도 너의 손끝에서라면 이 세상의 눈물 다 흘릴 내가 여기 있어 이제부터 잘 봐 내가 뭘 하는지 너라면 난 뭐 아깝지 않은다 이름만 대 누구든 내가 다 괴로울 거야 다 이뤄지리라 Should I go, should I stay, nobody knows Should I go, should I stay, nobody knows Yeah, 지옥의 문을 열어라 그녀를 눈물을 흘리게 만든 죄인아 피눈물 흘려라 불러라 저주의 노래 이들만의 감춘 분노들을 말해봐내 육신은 너희한테 몰입해 네 행복에 나를 바치는 내 남은 시간들이 줄어든데도 그 누구도 모르는 내 가슴 속의 슈퍼맨 내가 그걸 벗어내 이야, 이 바로 옆에서 빅스의 라이브를 이렇게 청해 들었습니다. 빅스의 저주인형 듣고 오셨습니다. 박진희님, 다들 CD를 꿀떡처럼 꿀떡꿀떡 먹었나? 김민지님, 레오씨 웬일로 덩실덩실 하셨는데, 저도 봤어요. 레오 덩실. 봤어요. 레덩. 레동. 레덩. 송민주님, 별밤 공식 차선배 모습하고는 완전 다른 진짜 모습 하셨어요. 야, 진짜. 아니, 켄씨 노래하는 모습 또 보니까 약간 설레이네요. 제일 좋은 말이에요, 제일 좋은 말.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런 힘이 있어요. 네, 노래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켄씨.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가사도 참 잘 들리고요. 감사합니다. 참 좋습니다. 이
안무도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엄청나죠. 안무가 조금 수정이 됐어요. 맞아요. 네네. 네. 근데 수정이 되긴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게 이제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수정을 하고 저희가 봤더니 또 그래도 멋있더라고요. 괜찮아요. 네. 요즘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잘 하다 보니까 괜찮은 느낌이 없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산타지. 그래요. 진짜 멋있었어요. 네. 뭐 그 한 부분을 빼고도 일단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워낙에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별밤 초대석 빅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2부를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조금 다가오고 벌써? 있는데, 근데 잠시 후 또 3부에서 만날 거니까. 네. 우리 레오 씨. 네. 네. 얘기 좀 해봐요. 궁금했어요. 잘 지냈죠? 네, 잘 지냈어요. 네. 이번에 활동해보니까 어때요? 저주인이요? 일단은 되게 설레고요. 네. 설레는 거 맞죠? 네, 설레기도 하고 정규 앨범이고, 음. 또 앨범이 저희가 데뷔 앨범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담감도 조금 있었고요. 네, 많이 준비를 많이 해서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또 부상도 딛고 이렇게 또 무대 위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니까 네. 너무 팬들은 감동스러울 것 같아요. 많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막내 혁이 씨. 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궁금하잖아요. 네. 정규 앨범 열심히 준비했고요. 네, 이번에 컴백했습니다. 그래요. 홍빈 씨. 네. 잠시 후 3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빅스에게 궁금한 거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인터넷 미니 무료!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진입니다. 농어 서더리탕이나 서더리 매운탕처럼 생선의 살을 발라내고 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뼈, 대가리, 껍질 따위를 서더리라고 하는데요. 서더리라고 널리 쓰이고 있지만 서덜이 바른 표현입니다. 생선의 살을 발라내고 난 나머지 부분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 서덜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요. 냇가나 강가 따위에 돌이 많은 곳도 우리말로 서덜이라고 합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 협찬이었습니다. 시간이동 성공. 연구소가 폭발하는 것 같아. 24시간 후 그곳에 우리는 없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못 바꿔. 바꿀 수 있어. 유일한 목격자, 시간을 추적하라. 11시가 다가올수록 모두 미쳐갈 거예요. 정재영, 최다니엘, 김옥빈, 타임 스릴러 11시 15세 관람가 11월 28일 대개봉.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 독일의 소설가 장 파울의 말인데요. 사실 책 한 권뿐이겠습니까? 사람의 삶에는 책 수십 권의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1시 10분 이재용이 만난 사람. 잠시 귀를 기울이시면 매일 책 한 권씩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영화 써니에는 귀여운 7소녀들이 함께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먼 훗날엔 친구들과 함께 했던 이 시간도 아름다운 추억이 되겠죠? 그때까지 우정 변치 않을게요. 라고 적어서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임에 이름을 지어달라 부탁하죠. DJ는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날을 보내고 있는 이 소녀들에게 써니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라디오는 눈부신 인생에 빛을 더해줍니다. 중파 900kHz, 표준 FM 95.9MHz 문화방송입니다. HLKV. 1969년 퐁피두, 1995년 미테랑, 2012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차 시트로엥 DS5가 시대를 바꾸는 리더들에게 바칩니다. 프랑스 명차 시트로엥 DS5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11시 뉴스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24,044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은 2007년 21,630달러로 2만 달러 시대를 연 뒤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2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며 지난해까지 2만 2천 달러 아래서 횡보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증가는 경제 구조를 보여주는 국내 총생산 GDP가 2.8% 증가한 데 비해 인구 증가율이 0.43%로 낮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며 달러화로 환산한 1인당 국민소득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달 출생아 수가 37,200명으로 1년 전보다 4,500명, 11% 가까이 줄며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 선행지표가 되는 혼인 건수는 지난달 19,20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 이상 5개월째 증가했지만 신생아 수는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은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혼인 건수가 줄어 첫째아 출생이 감소했다며 내년 하반기부터 혼인 증가에 따른 첫째 아이 출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숭례문 부실 복원 파문으로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졌다면서 내년 1월까지 문화재 관련 비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문화재 수리 관련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행위나 뇌물수수 등 관리 공무원의 비위 행위 등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재 분야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구조적인 비리가 많을 것으로 본다며 전국 모든 경찰서에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관련 비리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성적 조작을 지시하고 학교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영훈학원 김하주 이사장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죄질에 비해 김 이사장의 형이 낮다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행정실장 임모 씨 등 학교 관계자 6명과 학부모 3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김 이사장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고 김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스페인 연구팀이 탯줄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로 피부를 만드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스페인 그라나다 의과대학 조직공학과 연구팀은 탯줄의 점액성 결합조직에서 추출한 중간엽 줄기세포를 피부 상피 조직으로 분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섬유소 등으로 만들어 놓은 생물 소재를 이용해 상피를 피부로 자라게 했다며 이렇게 만든 피부 조직은 화상 등 심한 피부 손상이 있을 때 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새 찬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최고 12도가량 뚝 떨어져 대관령 영하 7도, 서울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5도, 광주 9도에 머물겠고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에서 다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도입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음,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보고 싶어라는 말도 사랑해라는 문자도 좋아요도 누르지 마세요. 운전 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오직 운전만 하세요. 사랑한다면 오직 운전만 하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야, 심심타파, 너 나이 몇 살이야? 나? 올해 9살. 재미있는 라디오 너는? 난 12살이야. 형한테 까부지 마. 예, 너희들 이름이 뭐니? 난 올해 나이 39살 여성시대다. 아이고, 이모님 오셨어요? 다들 비켜. 나 45살 별밤이야. 모든 세대가 청취하는 라디오 MBC 표준 FM 95.9.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난 올해 19 청춘 지라시랍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내 곁에 있어 난 언제나 내 숨결보다 더 가까이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 초대석 빅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자, 3부가 되었어요. 홍빈씨.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3부가 됐네요. 아까 놀랐죠? 네. 네. 끝나가지고. 아니,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생각보다 활동을 하면서 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해외 갔을 때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쪘는데, 네, 멋진 모습 보여드리려고 조금 뺐어요. 아니, 전반적으로 근데 다들 진짜 굉장히 살이 많이 빠졌어요. 거의 잠잘 시간도 없죠. 그렇죠. 아무래도 잠을 자는 시간이 이번에 정규 앨범 활동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많이 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회사에서 억지로 막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좀 더 욕심을 내고 했던 거라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좋은 것 같아요. 홍미 씨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네. 그래요. 깔때기엔 말은 참 잘하는데. 그럼요. 자, 어디나. 네. 오늘은 끝나면 스케줄 이제 없는 거예요? 연습하러 가나요? 그렇나가? 그쵸? 네, 내일 아침 일찍 스케줄이 있어서. 맞아. 그래서 오늘은 연습을 하고 들어갑니다. 내일 아침에 스케줄이 일찍 있어서 오늘 연습을 하고 들어갑니다. 네, 그럼요. 그렇죠. 반전. 조금이라도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에요, 진짜. 많이 사랑해 주세요. 빅주. 이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청춘을 희생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섯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빅스 그런 청년들을 좀 불쌍하긴 한데 네, 재미를 위해서 좀 털어볼까 합니다. 라비. 라비. 털으면 터는 족족 털리는 우리 라비 씨를 위한 코너예요. 저 털릴 게 없기 때문에 솔직한 것뿐이에요. 네. 그래요. 그렇게 포장하면 참 좋겠네요. 어디 나중에 그 말이 나오나 보자. 이름하여 누구나 과거는 있다. 예. 효과음을 딱 맞췄어. 자, 독일의 문학가 괴테는 이런 말을 했죠. 과거를 잊는 자는 결국 과거 속에 살게 된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분석하며 미래에 대비를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간, 빅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할 텐데 나는 내 과거에 당당하다. 라비는 아니다. 켄. 홍빈. 켄. 6분 다 손 드셨어요. 자, 끝날 때쯤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솔직히 조금 두렵다. 라비. 라비는 솔직히 하나도 안 두렵다. 켄 형 손 올라왔다 내려갔는데. 별게 없다. 버리자 정도. 해봐야 뭐 다 거기서 거기다. 근데 켄. 별게 없다. 켄.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저는. 왜? 별거 없어요. 저는 옛날에 되게 동네에서도 인기 많았고 아주머니네들한테도 인사 잘하고 싹싹한 청년. 근데 초등학교 때 이짱이었잖아. 일장이 돼요? 왜 그래요, 형? 그러니까 말했어요. 이짱이요? 네. 애가 뭘로 짱을 정했어요 그때? 제가 싸움 잘해가지고. 혜씨 싸움 잘했구나. 얘기가 다른 사람하고 잘해서가 아니라며. 네. 아니에요, 이짱. 근데 보통 이짱은 1짱이랑 친해서 이짱이 되거든요. 맞아요. 정확해요. 원래 보통 그런데 이짱은 그렇게 되는 자리잖아요. 되게 친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너 이짱 할래? 그래, 좋지. 알겠습니다. 사랑스러운 형. 근데 전체적인 평균 연령이 어려서 그런지 사실 그렇게 탈탈 털릴 만한 과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에 바른 생활 사나이들이라서 라비 말고는 그런 쪽보다는 약간 오그라드는 주먹을 못 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과거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캔이지. 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네. 누구? 가볼게요. 누구예요? 첫 번째 과거. 근데 뭐가 괜히 불안해. 심각하다. 헐. 누구예요? 오는 연락 안 받고 가는 연락 안 잡는다. 도토리 가지고 1초네. 그리고 책 많이 읽어라. 얘들아 사랑해. 누구니? 도토리 가지고 1초네. 도토리래. 오는 연락 안 받고 가는 연락 안 잡는다. 난지 알았는데 나 아니야 이거. 진짜요? 진짜 나 아니야. 그래요. 오는 연락 안 받는다고요? 네. 모르겠어. 오는 연락 안 맞고 가는 연락 안 잡는다. 아니 뭐 나는 쿨하다는 얘기죠. 나는 뭐 니네들이 찾으면 찾고 없으면 없고 그럴 것이다. 도토리. 네, 도토리 가지고 1촌 해라. 너 오늘 도토리 팔게 생겼으니까 너. 사실 이 도토리는 금전으로 환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사실 몇백 원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때 한창 되게 잘 나가던 친구들이었죠. 도토리 친구들. 네. 그래요. 음. 그동안 LOV에서 굉장히 철벽을 치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네. 차하견 씨? 차하견 씨. 네. 차하견 씨. 왜 이렇게 쿨한 척을 했을까? 진짜. 그게 제 졸업 앨범에 실려 있는 네. 문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얘들아 책 많이 읽어라라고 적었었어요. 그냥. 네,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그거 아직. 우와. 이거 나 이거 사진 하나.
저런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재밌어. 네, 캡처했어. 저기요, 뭐, 화면 빨리 지나가 주세요. 일단은, 그래서 책 많이 읽어라라고 했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네. 너네들 재밌는 문구 하나씩 넣어놔야 나중에 기억에도 남고, 좋은 일들 많이 생긴다라고 하셔서, 제가 그 얘기를 넣었죠. 책 많이 읽어라. 네. 근데 굉장히 또 NC는, 그럼요. 학구파잖아요. 그럼요. 완전. 왜 너네 말을 안 해? 책도, 바쁜 활동 중에도 틈틈 책도 보고 그러시죠? 그럼요, 완전 읽죠. 요즘에 빠져있는 책은? 요즘에는 제3인류라고 네.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신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술술 나옵니다. 그럼요. 침대 옆에 있더라고요. 그럼요. 베개인지 읽는 건지 잘 똑같은 게 2권 있어요. 아니에요. 1권, 2권. 근데 왜 2권을 동시에 놔둬요? 2권 동시에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저만의 약간 그런 심리가 있어요. 이거 다 나 읽으면 요새 바로 이거 읽고 싶다. 본다라는 어필인 거죠. 아니거든요. 바로 읽어야 된다는 심리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NC가 굉장히 잔소리가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많죠. 요즘에는 어떤가요? 똑같죠. 뭐. 변함이 없어요? 잔소리라기보단 이제 도움이 되는 말들, 조언, 그 속에 잔소리가 사이에 껴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무기력해요. 맞아. 요즘 피곤해서, 형 힘들어. 형 졸려. 들어오면 그냥 자요, 바로. 잔소리할 힘이 없나 봐요. 차기력. 뭐야? 네? 별명.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래요. 틀렸구나. 틀렸구나,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케이스는 진짜 창피한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정정을 하기 때문에. 창피한 거 없어요. 일파만파 될 일이 없어요. 자, 그래요. 아무튼 귀엽네요. 이 당시에. 아주 귀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빅스가 사실 그렇게 털어서 심한 과거는 없어요. 후딱 지나갈까요? 없는데. 네. 자, 그러면 다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과음 나온다. 생각이 나면 진짜 창피할 것 같아. 네. 만나보겠습니다. 누굴까? 신입생 아이들아, 우리 꼭 우승 알지? 어디 들어가요? 일어나요? 우승은 우리가 싹쓸이 하자. 이제 같은 중학교 같은 배를 탔으니까 정신 차려서 운동하자. 어디 갔어? 이게 중요해요. 베컴처럼 개인기를 잘하고 카를로스처럼 왼발 강하고 호나우드처럼 센스 좋고 그런 땡땡이가 진짜 그렇게 진짜 2003년 1월 27일 한 번이 없어졌어요. 빨리 올라. 베컴처럼 개인기를 잘하고 카를로스처럼 왼발 강하고 호나우드처럼 센스 좋은 땡땡이. 그럼 월드컵을 나가야지. 그럴 수 있어. 저 지금 레오 씨 얼굴에 혈색 도는 거 처음 봤어요. 미칠 것 같아. 네. 아니 평소에 굉장히 과묵하고 지금 목이 타나 봐. 어떻게 미안해요. 이런 거를 공격해서. 재밌네요. 재밌다. 이거는 레오 씨죠? 네, 저네요. 네,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신입생 아이들아 하는데 벌써 저 밑으로 땅바닥으로 꺼졌어요. 붙었어요. 근데 신입생 아이들아, 이거 어떡하지? 신입생 아이들아. 베컴처럼 빨라. 그렇게 이때 축구를 굉장히 열심히 했나봐요. 네, 축구 선수를 할 때. 그렇군요. 포지션이 뭐였어요? 저 왼쪽 윙이요. 윙. 날개. 맛있지. 어머니. 그래요. 아니, 뭐, 이렇게 좀 리더였나봐요. 아니요. 굉장히 그냥. 친구들을 아우르는 이런 포스가 있는 글을 남겼어요. 아이들아. 어릴 때니까. 네. 근데 약간 그런 거죠. 지금도 우리한테 뭐 얘들아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자라는 조언은 하지만 그 뒤에 말이 베컴처럼 케이스처럼 빠르고 조용히 해. 레오 씨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축구부 카페에 남긴 글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조회수가 1191이에요. 아시는 팬분들은 아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비밀리에 축구부가 1000명이 넘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축구부대. 그래요. 굉장히 승부욕이 좀 굉장히 보이는 글인데 이 글의 댓글이 굉장히 궁금하군요. 아무튼 내가 가사 하나 달아야겠구만. 재밌습니다. 승부욕이 느껴지는데 좀 레오 씨가 승부욕이 많은 편이에요? 굉장히. 굉장히 근성이. 네, 굉장히 강하죠. 승부욕이 진짜 강해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임에도 이겨야 돼요. 그래요. 그때 라디오의 제왕 보니까 소리 없이 강하다라는 게 레오 씨를 두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럼요. 네. 소리 없이 강해. 아무튼 저 레오 씨의 저런 표정을 봐서 너무 좋아요. 항상 똑같은 표정만 봤는데 오늘 처음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표정을 볼 수 있네요. 아무튼 미안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근데 귀엽잖아요. 귀여워요. 네. 귀여워요.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창피한 과거가 있거든요. 그럼요. 저희는 그걸 중점적으로 깜찍이야, 파헤치고 깜찍이. 있습니다. 그때는 안 창피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어릴 때니까. 점프하면 안 쓰죠. 그렇게. 그래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네. 빅스의 라이브를 또 한 곡 갑자기 레오가 가능할까요? 네. 레오 씨가 지금 굉장히 성량이 더 좋아졌을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또 목소리도 더 부드럽게 풀리거든요. 네.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일단은 저희가 대답은 너니까라는 성공개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굉장히 좋거든요.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알겠습니다. 대답은 너니까 네. 처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유, 참 귀엽네요. 뭐 이렇게 깜찍이. 네, 자신만의 개인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리고 하는 것들 사실 어릴 때는 다 한 번씩 하잖아요. 네,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대답은 너니까 빅스의 노래 라이브로 청해 드릴게요. 몸이 소개를 시켜줬어. 너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나 그만 어디 주라고. 첫인상은 괜찮아서 묘하게 왠지 너와 좀 닮았어. 그러다 어느새 난 점점 그녀가 완전히 너로 보이네. 뭐라 하는 건지 귀에 꽂히지 않아. 내 맘은 너 하나뿐인 걸. 난 주절주절하는 말이 너와 있던 얘기뿐. 나도 모르게 너만 말하잖아. 내 말끝마다 배어있는 너, yeah. 내 말끝마다 쏟아지는 너, yeah. 내가 좋아하는 건 흔한 일상 같은 거. 그런 뻔한 질문 맞춰 내겐 참 나가네. 내 대답은 너이니까. 내 대답은 너이니까. 난 너만 떠오르니까. 그녀가 웃을수록 난 자꾸 슬퍼지려 해. 시간이 갈수록 난 죄인이 돼간 듯해. 나 오늘도 왠지 이러다가 결국 혼자 되는 분위기. 대화를 할수록 점점 더 외로워 또 찾아온 내 위기. 또 뭐라 하는 건지 귀에 꽂히지 않아. 난 더는 말도 없는데. 내가 나쁜 놈이야. 내 앞에 그녀 너무 다정한데. 네가 왜 난 자꾸 생각나. 내 말끝마다 배어있는 너, yeah. 내 말끝마다 쏟아지는 너, yeah. 내가 좋아하는 건 흔한 일상 같은 거. 그런 뻔한 질문 맞춰 내겐 참 나가네. 그 대답은 너이니까. 달콤한 멜로디 그 속에 배어있는 듯한 너의 목소리가 환청인 줄 알면서도 귀를 기울인다. 그래 맞아 이건 어리석은 망상. 하지만 이 노래 통해서 너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귀가 찢어져도 좋아 네가 들린다면. 두 눈과 코, 입 따스한 숨결을 느낄 수 있다면 내 말끝마다 반복되는 너, yeah. Yeah. 깊이 있는 사랑 얘기 너, yeah. 내가 사랑하는 건 내가 제일 아끼는 건 제발 누가 보지 말아줬을 거라는데. 내 대답은 너이니까. 내 대답은 너이니까. 난 너만 사랑하니까. 예, 빅스의 대답은 너니까 듣고 오셨습니다. 라이브로 들으니까 한층 더 좋네요.
그러나 주세영님이 레오 씨 성량이 커졌다. 아 진짜 목소리 커진 줄 알았는데 데시벨이 확 올라왔죠. 프로다 프로 감정도 바로 잡고 난 아직 웃긴데 하셨고요. 아직 웃긴데. 조이지님 빅스 멤버들 꼬끼리 알지? 벨컴처럼 개인기 잘하고 카를로스처럼 강하고 호나우두처럼 센스 좋은 빅스 화이팅. 이래야죠. 당분간 유행을 할 것 같은 예감이 정말 죄송합니다. 2016님 일본 앨범 짱 수록곡도 짱 하셨어요. 와우. 자 이제 그만 놀리도록 하고요. 괜찮은데. 네, 빅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네. 이야기하는 시간 누구나 과거는 있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타자 누구 만나볼게요. 난 지나갔으니까. 아, 이 음악 싫어. 난 지나갔어. 연애 나만 못 해봤어. 아. 나중에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서 그런 거니까. 와 진짜 대단하다. 두고 봐. 2007년 5월 22일. 연애 못 해봤어. 개인 홈페이지에서 누구죠? 2007년 5월 22일 그 왜 먹구름 떠 있는 거 있죠? 비 오는 우울 딱 해놓고 나 오늘 우울 연애 점점 나만 못 해봤어 점점점. 아니 이게 어린 마음에 되게 라비구나. 라비씨예요? 라비씨였구나. 라비였네. 우리 다 몰랐죠? 네, 라비인지 몰랐어요. 라비씨였어. 나 사연인 줄 알았더니. 내 사연이에요. 라비 사연인데. 네, 말씀하세요. 이게 어린 마음에 되게 외로워서 약간 알아줬으면 했어요. 누가 알아줬으면 했어요? 여자들? 네. 아니, 당시의 심정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때 당시 짝사랑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당시에 이제 친구들은 여자친구가 있었고요. 저는 짝사랑을 하다가 포기하던 즈음에 내가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거기 그때 그 미술 선생님 좋아했을 때? 몇 살이지? 2007년이면? 미술 선생님 좋아했어요? 아니에요. 미술 선생님 아니에요? 네, 미술 선생님 좋아했어요. 그때 아니요. 그럼 그 여자애? 그 여자예요. 같은 음악 선생님한테 아니다. 걔다. 걔. 짝꿍. 아, 혹시 교회 누나 그 교회? 나 불교야. 진짜 아깝다. 그래요. 아니 근데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중3 때 나중에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서 그런 거니까 두고 봐. 결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입에 내뱉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가 역시 가사를 쓰는 애는 떡잎부터 달라. 이 말이? 그때 되게 외로웠고 좀 뭔가 누가 다가와줬으면 하는 심리에 이랬나 봐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쓸쓸한 미소를 짓고 계시네요. 너 아이돌이야. 아닌가 그럼? 아니 그런 마음은 있지만 참고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거기서 단 거죠. 그래요. 중학교 3학년 때 여자친구 있었던 분 계세요? 중학교 3학년 때는 굉장히 귀여운 얘기니까. 저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은행나무 네, 은행나무 친구. 같이 은행나무 걷다. 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안 좋은 기억이 있었죠. 그래요. 여자친구랑 걷는데 은행이 너무 냄새가 심해가지고 헤어졌어. 노이로제가 걸렸다고. 그것 때문에 헤어지. 그러니까 손잡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게 제일 창피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쩌면 빅스의 과거 중에서. 그럴 수도 있죠. 네. 은행나무 냄새 때문에 헤어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불쌍해. 손도 처음 잡았는데 그때. 앞으로 만나면 또 그럴 건가요? 앞으로 또 만나서 다시 트라우마야. 은행나무 밑을 지나가야 돼요. 손을 잡았는데 절대 안 이게 은행나무인지 아닌지 한번 보고 지나갔어요. 나중에 조사를 먼저 하고 안전하게 걸어가야죠. 소나무만 지나가도록 해요. 특이해요. 그래요. 나중에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라고 다짐을 했는데 2007년에 5월 22일에 네. 라비 씨가 생각하는 결혼 상대로 좋은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제 생각엔 우선 저는 되게 열심히 사는 걸 좋아해서 예를 들면 제가 하는 일 같은 거는 이해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뻤으면 좋겠고 나왔다. 비주얼이 좋아야 돼. 몸매도 좋고 그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 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엄청 다정하고 밀당 안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을 이해해 주는데 이쁜데 밀당을 안 하는데 몸매가 좋아. 더 있어. 돈은 상관없어요, 어머니. 네.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 가정에 충실한 여자. 가정에 충실한데 몸매가 좋은데 가정에 충실해야 돼. 근데 얼굴이 이쁜데. 자기 일이 있어도 돼요. 근데 이제
남자나 이런 게 없는. 일단 예쁘고 몸에 네. 좋은데 그 많아. 후에 이제 가성이 충실하거나 그럼 된다. 그 후에는 아니죠. 그것도 비슷한 갖고 비교를 태어난 게 사실. 굉장히 많은데 성실하기까지 하는 사람. 너무 못 만나겠다. 못 만나겠다 절대. 꿈에서 만나겠다. 꿈에서. 그래요. 아니 저희가 그냥 이렇게 멤버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상형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다가 지금 라비 씨가 너무 몰입했어요. 울지 말고. 지금 무슨 구인구직처럼. 지금 네. 그래 라비 씨 그래 미래 여자친구 혹은 아내가 되실 분한테 네. 한 말씀 하세요 진지하게. 슬픈 노래. 오냐? 네. 진짜 진지해.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좋은 부인, 여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굉장히 좋은 남편이 될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멋있다. 멋있네. 잘했어. 남자네. 네. 어떤 남편이 될 거예요? 좋은 저는- 남편이란 뭘까요? 좋은 남편은 우선 제가 생각할 땐 가족을 위해 사는 남편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거든요. 멋있네요. 아버지가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제가 항상 저희 아버지가 제 아빠로서 멘토인데 항상 하는 생각이 아빠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 그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빠는 아들이랑 아빠는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하나도 안 힘들어. 그 생각을 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냥 그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든든하고 가족들이랑 전 아빠랑 되게 친구처럼 지내거든요. 그런 아빠가 될 거예요. 아니 아빠가 되길 라비 씨가 멋있는 줄 알았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네, 너무 되게 손도 멋지고 깊고. 맞아요. 진짜 장남은 장남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굉장히 방송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렇게 진솔한 사람이라 저는 너무 좋아요. 라비 씨가 진짜 사실 팀 내에서도 제일 든든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형이고 레오가 형이고 이렇게 형들이 있지만 진짜 든든한 친구예요. 진짜 든든하죠. 듬직해요. 이렇게 딱 듬직하게 지금 인간극장 촬영을 하셨습니다. 자, 나는 다음- 막내니까 네. 뭐 든든하게 안 해도 되겠죠. 그쵸? 너 든든하지. 형 든든해? 다음 주에 네. 그 엄마 아빠 사랑 이야기 저희가 LOV에서 다루거든요. 오. 네, 그때 라비 씨도 같이 오시던가요? 개령이 빠지겠어요. 내가 빠진다고? 싫어한다. 네, 아니 셋이 같이 하면 되잖아요. 나 월요일 말고 그럼 다른 요일에 오지 뭐 난. 2730님 라비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라비 이상형은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하셨어요. 너무 많죠. 자, 다음 멤버 만나보겠습니다. 누굴까? 누구 남았냐? 홍빈이 혁, 켄 있다. 좌우명. 쩌네 웃고 쩌네 울자. 진짜 웃겨. 몇 살이냐 너? 몇 살이니? 이거 누가 찾은 거예요? 어떻게 찾았대 이거? 네, 저희 별밤 작가들이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대단하다. 제가 이거 진짜 알아, 이거 팁을 나. 하나 드리자면 방송 생활하면서 우리 작가들이랑 절대 등지지 마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거 진짜 다 어디서 찾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누굴 걸까요? 방금 찔리는 물어본 사람이 물어보겠죠. 너 빼고 다 알아 혀가. 아니 초등학생이라서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이 사진을 보면 이 졸업 앨범에 쓴 글인데 귀엽네. 되게 왜 손도 퉁퉁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애기 몸을 가지고 이렇게 턱을 딱 괴면서 남자다운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그 밑에 한상혁, 좌우명, 쩌네 웃고 쩌네 울자. 혁이 씨 아니, 졸업 앨범이네요. 초등학생이. 네, 이 무슨 계기로 쩌네 웃었습니까? 근데 그게 근데 네. 되게 어린 마음에 뭐 큰 포부나 목표를 가지고 그때 쓴 건 혹시 아니고요. 쩌네 전쟁을 하고 네, 있었나요? 한참 쩌네 전쟁을 하고 그래서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 유행 탄 거야. 애들을 다 버려놨어. 네. 한참 그 드라마에 빠져 있을 때 우연찮게 이제 졸업 앨범도 찍고 좌우명을 쓰게 됐을 때 한참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냥 어린 마음에 쓴 것 같아요. 지금도 어린데. 그러네. 그래요. 그때 시청률이 시청 그 갑자기 왜 시청률이 왜 나와? 19세 아니었나 그거? 드라마 15세. 그런 네네 15세였대요. 네. 다행이네. 그래도 15세가 되지 않았을 텐데 전화 봅시다. 네. TV에 나오더라고요. 안전 애들이 잘못한 거예요. 딱 넘어가. 그래요. 그 지금은 쩌네 웃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아 지금요? 네.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은 아, 사실 다 맡기고 있군요. 네, 형들이 많이 사주잖아요. 네? 네? 넘어가자. 네. 형. 제가 전에 울어서 뭐 사줬는데요? 아주 많이 사주죠, 애들. 아니, 이렇게 6명이 사생활도 함께 공유하나요? 어때요? 그쵸. 밖에 같이 그쵸. 나가서 밥도 먹고 그래요? 네. 진짜 그냥 가족이죠. 그럼 누가 사요? 애녕이는 일단 안 사요. 애녕은 안 사고. 아니야, 오늘 라비를 제가 밥을 사줬어요. 네. 그쵸. 처음이죠? 네, 처음. 뭘 처음, 야, 때리쳐, 지금. 뭘 처음이야. 그랬어요. 아, 근데 오늘 진짜 의외로 사줬어요. 네, 의외로 사줬대. 뭘 의외야. 아니, NC가 그렇게, 네. 그렇게 좀 칼같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왜냐면 저희가 이제 곧 1등을 할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가 팬분들께 치킨을 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모아야죠. 쏴야죠. 몇 년을 모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몇 년을 치킨을 사주려고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안 산 거면 이해를 할게요. 네. 치킨 다 계산하면 9억 원어치라고 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재테크도 하고 계시나요? 홍빈 씨는 어떻게 재테크 하세요? 저는 재테크를 어머님께 맡기는데. 다 부모님께 맡기나요? 본인이 직접 하시는 분? 저는 요즘에는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리더다 보니까 저희 빅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런 걸 할 때도 이제 제가 그런 거를 처음에는 관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이제 회계사 분이 계시니까 그분한테도 많이 듣고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가라고 많이 여쭤보고 있어요. 그분이 막 뭐 사주지 말고 그러라던가요? 네. 아니, 사실 아끼는 게 가장 큰 재테크긴 한데요. 그렇죠. NC 정도 리더의 NC 정도 아끼는 거는 좀 좋죠. 많이 아낀다는 생각도 근데 좀 오늘 들어요. 진짜 잘 먹었어요. 오늘 비싼 거 사주더라고요. 그럼요. 오늘 진짜 괜찮은 거 사줬어요. 그리고 저희끼리 그래서 뭐 살 때 가위가위보를 하거나 이제 정할 때 애녕 빼고 해요. 어. 안 사서. 좀 사줘요. 나도 당신 밥 사주잖아. 이게 다 내리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내리사랑. 끊겨.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얘들아. 잘 좀 사줘요. 많이 먹자. 그럼 좋은 너네 참.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빅스의 과거를 털어봤는데 네. 지금 켄 씨하고 홍빈 씨는 살았다. 없어요. 네. 왜? 그만큼 깔끔한 거죠. 아니죠. 깔끔한. 네. 검색하면 다 나와요. 검색하면 그래서 웃긴 사진 있어요. 찾아봐라 한번 다. 그런 말 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혼자 말하네. 아니, 본인들이 좀 이렇게 본인들의 컴플렉스를 희화하거나 오히려 좀 이렇게 더 개방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홈페이지도 별로 없더라고요. 네. 홍빈이는 과거를 제가 좀 알아요. 근데 막 그런 과거가 없어요. 그냥 잘생겼던 과거밖에 사실 없더라고요. 진짜 잘생긴 과거. 아니, 아기 때 사진을 제가 얼마 전에 봤어요. 네. 근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애가 과거가 될 만한 게 없어요. 신기했어요. 들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있긴 있는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네. 잘생겼어. 정말 별게 아닌 과거예요. 잘생겨서 별게 아니야. 아무튼 홍빈을 털어라로 다음 코너는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빈 씨 탈탈 한번 털어볼 거예요. 제보 부탁드려요. 자, 벌써 아직 다 못 털었는데도 빅스와 함께한 별밤 초대석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우리 식구여서 그런지 좀 유난히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아요. 빠르네. 어떠셨어요? 재밌었나요? 네, 오늘 별밤 이렇게 다 같이 나와서 너무 좋고요. 네. 저랑 인형하고 나올 때랑 다르게 색달라서 네. 좋네요. 그리고 안 털려서 좋아요. 혹시 털린 게 없어. 난 근데 켄 씨는 매주 털리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만 모르겠나 봐요. 저 매주 털리고 있는데 괜찮아 오늘. 괜찮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레오 씨 어떠셨어요? 네.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것 같아요. 네.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과거는 모두 잊었다. 나는 미래만 보고 있다. 롱펠로우는 과거를 뒤돌아보지 말라. 현재를 믿으라. 그리고 씩씩하게 미래를 맞으라. 레오 씨한테 한 소리였어요. 좋은 사람, 멋있다. 좋은 분들이셔. 빅스 인사해야 될 시간이고요. 네. NC 켄 씨는 다음 주에 LOV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멤버분들도 시간 되시면 아무 때나 같이 놀러 오세요. 와우, 네. 좋아요. 네, 저희 항상 월요일에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라이브 한 곡 더 청해 들어야 되는데, 이 곡을 기점으로 굉장히 빅스가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단하다 너. 네, 이 곡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DRP! VRX 픽스였습니다. 정말 인사성이 이렇게 밝아도 너무 빨가요. 눈이 부실 정도예요. 인사도. 그래요. 빅스의 대단하다 너 라이브로 청해 듣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NC 켄 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해 들을게요. You guys ready? Here we go.
이 자꾸만 내게 해로운 게 없잖아. 넌 살아가고 싶어. 끈끈한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 보지 않고 못 견디고 한 번도 위편한 적 없는 사람처럼 너 매일 고백한다. 너는 내 안에서 가져가. 사랑 때문에 너 하나 때문에 그래 네가 내 거였어. 너는 존재 자체가 완벽해. 와 하루가 섹시가 동정해. 눈 거의 가리지 않고 아름다워 세상 혼자도 다 잘해. 감탄스러운 야발해. 와 거꾸로 말을 해봐도 우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줘. 내가 미쳐가기 전에 애는 너밖에 모르네. 미친 사람이 생겨서 내보내줄까. 달라 보내줄까. 어떤 날이 와도 나의 모든 걸 사랑해줘. Good night.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안녕하세요. 선문대학교 국어학번 부활의 보컬 정동아입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밴드 등 다양한 교내 활동을 통해 음악의 꿈을 새롭게 만들어간 덕분이었어요. 여러분도 선문대학교에서 새로운 꿈을 만드세요. 다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다. Recreate Yourself 선문대학교. 세계적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훈일과 천방지축 아이들이 함께한 기적의 시간에 MBC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화 안녕 오케스트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전합니다. 11월 극장에서 만나요. 신규 혼인가구 10가구 중 1가구는 다문화 가정.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고 있진 않나요?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문화가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시대, 당신이 먼저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세요. 다문화가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사람과 사람을 잇자, 문화와 문화를 잇자. 공익광고협의회 95.9 MBC 라디오 하루에 4번 간식을 말하고 8번 먹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파 날 채워줄